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금반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은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이아 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백금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우리의 학문에서는요, 금반지와 은반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금반지와 다이아 반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조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주얼리 액세서리로 백금반지 끼고 계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요,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화이트 골드라는 것이 따로 있고 플래티넘 골드라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화이트 골드라는 것은 이 합금이 섞인 것이고요, 플래티넘 골드라는 것은 자체가 다른 금속이더라고요. 참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일반 골드의 경우요, 그 순도에 따라 많이 다른데 보통 18K 이상이라면 금반지의 효능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4K의 경우라면 금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화이트 골드라는 것은 금의 효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플래티넘 골드라는 것은 금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여 제가 말씀드린 금반지라는 것은 18K 이상의 일반 골드와 화이트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듯 합니다. 플래티넘 골드와 14K 골드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금반지의 효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명확히 해드립니다. 또한 다이아 반지에 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반지라는 것은 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링 안에, 링 위에 어떠한 보석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링을 기준으로, 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이아 반지에 링이 화이트 골드라면 여러분들은 금반지의 효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플래티넘 골드라면 금반지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반지라는 것이 있고요, 은반지라는 것이 있죠. 금은 보호를 한다라는,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는 거고요, 은은 감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심장이 약하다면 이 검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낀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나요, 은반지를 끼게 된다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은반지는 반드시 새끼손가락에 끼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금반지의 위치와 은반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꼭 지키십시오. 억지로 운동해서 약 먹어서 억지로 건강 지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반지 하나로 여러분들의 기운을 조절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다면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간 기운이 강하니 위장이 약하게 되고요, 늘 많이 먹지 못하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성격적으로는요, 인내나 꾸준함이 약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엄지에 은반지를 끼시는 것이 아주 좋겠죠. 또한 화오행의 기능이 강하다면 심장의 기운이 강하게 되기에 폐기능의 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마른 분이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눈물이 많고 감정 변화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끼시는 게 좋고요, 검지에 은반지를 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또한 토행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요, 위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어려움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먹으면 살찌시는 분, 손발이 자주 붓는 분,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약하신 분들,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시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던가요, 중지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금오행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폐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화를 받게 됩니다.
늘 따지는 거 좋아하시고요.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고 자기중심적이고요. 손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우울증도 있고요. 소심함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요. 약지에 음반지를 끼시던가요. 엄지에 금반지를 끼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수호행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신장의 기운이 과하게 강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이 약하게 됩니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고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조그마한 일에도 굉장히 잘 놀라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감정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검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는 것이 좋고요. 이 새끼손가락에 은반지를 끼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건강은 간과 심장, 위장과 폐, 신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유지되어 가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균형을 잃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반드시 반대 부분 쪽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동양학의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들은요, 평범하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적당한 반지를 끼워두시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고요. 현재 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셔야 되겠죠. 또한 반지라는 것은요, 절대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하게 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꽉 낀다는 것은요, 기혈의 흐름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또 너무 헐렁하게 낀다는 것은요, 그 기의 보호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한번 유심히 잘 보시고요, 특별히 많이 굽으신 부분이나 평소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그 손가락 또는 아픈 손가락이 있으시다면 그 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반지라는 것은 우리 수상학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보조 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 물품들입니다. 마치 지금의 건강 보조제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지금 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지만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 나의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평소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생기고 나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죠.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 역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